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창녕군수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병무입니다. 앞으로 4년간 창녕군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는 과연 누구일지 오늘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함께할 3명의 후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부영입니다. 기호 4번 무소속 한정우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우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태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환입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으며 토론 의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창녕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품격 있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자제해 주시고 주어진 발언 시간과 권장 시간은 꼭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KBS 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을 통해서도 중계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김부영 후보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부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창녕은 천혜의 자연자원, 동남권의 지리적 요충지로서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녕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창녕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창녕 혁신해야 합니다. 그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저 김부영이가 서겠습니다. 공정하고 상식 있는 군정으로 갈라진 군민들의 민심을 화합하고 통합하겠습니다. 변화와 제도력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에너지를 한데 모아 오로지 저 김부영이가 창녕 발전으로 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을 새롭게, 국민을 신나게,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호 2번 김부영입니다. 네, 이어서 한정우 후보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수원을 자랑하는 부곡온천, 그리고 아름다운 누포에 사랑과 행운의 새가 살고 있는, 나오기가 살고 있는 창녕군수 한정우입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양파, 마늘 소화하시느라 우리 국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 걱정해 주시는 출향 인사 여러분,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국민의 마음이고 국민의 마음이 곧 민심입니다. 민심을 배반하는 독재 정치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정치인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심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태환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연세대학교 개건교수, 경남 최연소 당협위원장 기호 1번 김태환입니다. 저희 본적이자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고 자란 도천면, 어머니 외가가 있는 장마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창녕읍, 지인들이 제일 많은 남지읍, 그리고 창녕 곳곳에 계신 지인님들 감사합니다. 같이 봉사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 2년간 불교대학 같이 다닌 도반님들, 선 후배님들, 항상 좋은 말씀 주시는 목사님, 김해김 가락종친, 민주당이 아끼는 농민, 장애인, 여성, 노인과 같은 약자분들, 창녕에서 만난 좋은 인연 항상 감사합니다. 옥스포드, 싱가포르 국립대,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실무, 농업, 경영, 경제 전문가 네. 김태환이 든든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세 후보의 출마 인사 들어봤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토론, 자질 검증, 공약 검증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순서인 주제 토론은 주제 관련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주도권을 쥔 후보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토론 주제는 생태 관광 도시의 발전 방안입니다. 창녕은 국내 최대 자연늪지인 우포늪, 천연기념물 따오기 복원사업 등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과 밀접한 이 생태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는 부족하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생태 관광 도시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한정우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우리 창녕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태, 역사, 문화, 관광의 거점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포에는 약 12년 전부터 시작된 따오기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오기 복원 성공률이 약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도 먼저 시작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약 배에 달하는 그런 성공률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창녕이 가장 길게 끼고 있는 낙동강변을 잘 개발하고 또 보존은 보존대로 하되 지금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파크 골프장을 이방 현창, 또 적교, 유어, 반포, 남지 그리고 또 길곡, 학포까지 만들어서 전국 최고의 파크 골프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태원 후보 의견 말씀해 주세요. 1분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생태관광,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불리는 우포늪과 따오기, 환경을 보존하면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참 소중한 여행입니다. 그 생태관광 안에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보시듯이 자연관광, 농산촌관광, 문화관광도 연계해 넓은 의미의 생태관광 도시 창녕군을 만드는 것이 미래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 창녕군은 2개의 국보와 12개의 보물, 낙동강 유채, 부곡원천, 하왕산, 만영교, 영산안교, 고분구, 물개서원, 3.1문화재, 남지개비리길, 전통시장 등 자연, 역사, 문화, 체험 테마가 어우러진 관람, 놀이, 문화, 음식, 숙박, 쇼핑, 휴식의 공간 창녕군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부영 후보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미래 창녕의 생태 관광 도시는 보존과 공존입니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을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당장 늘리는 데서는 저는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 우포늪 인근에 많은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우포늪 생태관, 체험장, 생태촌, 우포잠자리 나라 등 많은 관광체험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차가 비어있고 인근 대도시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존의 관광시설에 소프트웨어적인 것, 더 정밀하고 치밀하게 더 알찬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대도시의 인근 주민들이 우리 창녕을 찾도록 그렇게 생태관광도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생태관광도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4분 동안 자유롭게 주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정우 후보에게 주도권 4분 드립니다. 예, 먼저 제가 첫 번째 주제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부터 먼저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합에 유치하려고 노력해왔던 대합 미니 복합타운이 경남도에서 26일자로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특히 대한면민과
우리 군 상공인 협의회 회원 및 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되면은 대한면에 미니 복합타운이 들어서고 또 대한면은 우리 창녕의 공업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업화가 가속화되고 또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이제 창출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유입 효과는 약 3만 명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부에 들어설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리고 또 달창 저수지 수변 관광화 사업 이런 것들과 발맞추어서 더욱더 더 우리 북쪽 창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정호 후보님 주제 생태관광도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예. 주세요. 제가 우리 김태환 후보께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보물을 보니까 아주 명문대 출신답게 아주 준비를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도 6페이지나 달하면서 우리 창녕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던데 김 후보님이 생각하는 생태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아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생태관광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좁은 의미의 생태관광보다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생태관광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관광 그리고 농산촌 관광, 문화관광까지 합쳐서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생태관광을 만드는 게 우리 창녕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통시장도 정말 좋은 여기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에는 크게 세 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석이 바로 우리 창녕의 가장 뜨거운 보석, 부곡온천입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방이 없을 정도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창녕의 푸른 보석이라 할 수 있는 따오기가 살고 있는 천혜의 우포늪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선사시대부터 가야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망라하여 화왕산 기슭에 산재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재와 보석들을 지혜롭게 네. 깔끔하게 보존하고 또 현명한 그런 이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질문 좀 하세요. 예,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김부영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생태 문화관광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좀 다 못 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 생태자원과 우리 관광시설에 대한 브랜드를 확실히 이미지 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포늪 국가정원 시간 지정 됐습니다. 네. 네. 몇 초 남았어요? 좀 미진한 답변은 예.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예, 해주세요. 네. 이어서 김태환 후보에게 주도권 4분 드립니다. 네, 창녕군 연간 관광객 수를 보면 코로나 전에 거의 600만에 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죽었는데요. 우리 미래에는 창녕군 생태관광 어떻게 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부영 후보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관광 시설을 많이 시설하면은 순간적으로 그 치적은 되겠지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내실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은 이런 관광에 관한 한 예산을 쓰겠습니다. 아주 전문가를 의뢰해서 그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고요. 우리 창녕의 관광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서 우포늪 국가정원 지정 사업과 2033년 국제 습지 엑스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공약에서 읽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예. 인용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태 관광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지역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시겠습니까, 김부영 후보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광 생태 관광 도시에 대한 핵심 가치는 보전과 공존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태 관광이 중요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도외시하고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생태 관광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집이든 체험이든 어떤 생태 관광이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득도 얻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정우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창녕에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생태 관광 좋은 예시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나열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많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사실 코로나19 2년 때문에 우리 창녕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관광지가 썰렁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장 많이 탐방객들과 힐링객들이 왔던 지역이 바로 우리 창녕군입니다. 특히 우포와 그리고 또 아름다운 낙동 강변,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 오는 부곡온천, 그리고 또 영산의 연지와 만년교 이런 곳은 사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멋진 인생샷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창녕의 생태 관광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따오기 복원 사업의 성공적 안착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야생에서 따오기가 산란, 부화, 육출을 하고 있고 또 결국 우리가 종국적으로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점은 바로 사람과 따오기, 따오기와 사람의 아름다운 공존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또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곡온천, 그리고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산, 또 낙동강 유채축제, 그리고 또 아름다운 낙동강변을 활용한 그런 스포츠 시설, 이런 것들이 곧 우리 창녕의 최고의 매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행정 경험이 저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끊지 않은 게 저희 창녕을 너무 사랑해서 창녕을 더 알리고 싶어서 계속 놔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부영 후보에게 주도권 4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태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환 후보님 거기 보니까 낙동강 150리길 있던데 좋은 공약입니다. 저도 제 공약에 낙동강 선유길이라 그래가지고 개비리길 개념으로 저 우리 이방 끝에서 저 신포 끝까지 160km 약간 안 되거든요. 그 길을 전부 다 선유길이라고 해서 제가 그 공약에 넣어놨습니다. 혹시 제 공약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좋은 공약은 공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뭐 카페도 만들고 좋은 편의시설들을 만들게 되면은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정우 후보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약에 우리 창녕을 대한민국 최고의 파크 골프의 메카로 만들겠다. 요즘 대세거든요, 파크 골프가. 그래서 공약집에는 없었는데 방금 우리 창녕 강변 둔치에 파크 골프장을 많이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 공약 보셨습니까? 난 솔직히 예. 김부영 후보하고는 내 정책 토론하기 싫어요. 네. 왜냐하면 네, 말씀하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네. 우리 창녕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주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공천. 네, 후보님, 내 이야기 들으세요.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은 있어요. 생태관광 활용을 위한 그 주도권. 그래서 나는 제가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집도 봤는데 네. 후보님 좀 내하고 떨어지십시오. 김태환 사회자님. 후보는 여섯 쪽입니다. 그런데 김부영 후보는 네 쪽짜리 공약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 이야기 들으세요. 좀 끊어주십시오. 그래서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정우 후보님, 공허하고 한정우 후보님. 실체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정우 솔직히 후보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님, 생태 관광도시 발전. 그래서 내가 공약집을 보니까 자, 네. 제가 주도권 토론입니다. 방금 우리 그 한정우 후보님께서
우리 창녕은 생태, 역사, 문화, 관광이 있는 거점 도시다. 그리고 따오기 보건 사업이 62%타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아주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성산면 덕곡에 가면은 우리 한정우 군수 임기 중에 성산면에 석산 시추 허가가 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직 군수 때부터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청정지역 우리 성산면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우리 주민들 한 업자를 위해서 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사업을 시추 허가를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창녕군의 역사, 생태, 문화와 연계되는 그런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이 성산면 덕곡 석산 시추 허가권은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 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할게요. 우포 따오기 성공률이 아니라 우포 따오기 야생에서의 생존율입니다. 네. 그 똑바로 좀 알고 질문을 해야지. 그리고 석산 개발 이것도 행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일단 사업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자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허가권자가 또 경남도가 될지 아니면 또 우리 창녕군이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주도권 소리고 저는 제가 군소되면 그래서 성산면 덕곡 석산개발 절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네,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행정심판도로 가지고 진다니까요. 행정심판 들어오면 그 기간에 그걸 절차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에 우리가 절차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이 되어 절차는 있는, 해주고 최종적으로 달창 저수지 결정은 수변 주민들이 공원을 확실히 동의하지 개발하도록 않으면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허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 운동을 가지고 터집 잡으면 안 되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생태 절차와 관광 규정을 도시의 알아야 발전 방안에 대한 새 후보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창녕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창녕군수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자질에 한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질의하고 상대 후보가 답변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발언 시간은 1분 정도 해주시고 답변도 핵심 위주로 해서 1분 동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이 되도록 출연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도록 하죠. 네, 군수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정직과 도덕성입니다. 제가 조금 언짢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양해 바랍니다. 우선 한정우 후보께 묻습니다. 자서전 수백 권을 선거 구민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셨습니다. 공무원 6명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료로 배부한 게 몇 부 정도 됩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도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정우 후보는 지난 2018년 군수 선거를 앞두고 노인정에서 달력을 무료 배부해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액수가 달력 6권, 6천 원 상당으로 상당히 경미하였고 동정 전과가 없어서 80만 원 선고 확정받았습니다. 맞나요? 네. 6천 원 가지고 80만 원 선고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자서전 무료 배포는 아마 그 액수가 수백 배에 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정 전과도 있습니다. 읍장, 면장까지 연루된 관건 선거라 최소 거기서 20만 원 더하면 이제 100만 원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 당선 무효가 상당히 위험할 거라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4년 2006년 전 김종규 전 군수가 재판 중에 재선 선고하고 2달 만에 당선 무효형 확정받고 저희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선거 치르지 않았습니까? 김부영 후보에게 묻습니다. 본인이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 좀 하면 제가 요거 하고 나중에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부영 후보에게 묻습니다. 본인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든 자신에게 과잉 충성하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로 사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꼬리 자르기 하고 끝까지 완주하시겠습니까? 김부영 후보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패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물했습니다. 거기 그 패 내용이 I bug stop here. 책임은 내가 진다.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책임지는 김부영 지도자라면 후보님, 조직을 위해서 책임을 군수선거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군수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를 매수한 녹취록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아직 때묻지 않고 깨끗한 젊은 후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작은 시골 군에서 소란 일으키지 말고 어차피 젊은 후보 너 당선은 상관없으니 조용히 덮어두라 하시는 분 있고, 또 다른 분은 후보 매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이니 신고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라 하십니다. 후보님, 저에게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뒤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자 네,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저희가 민주당 후보가 없었습니다. 아마 한정우, 김부영 양자구도로 가면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안 찍으니 아마 한정우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후보님. 네.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군수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부영 캠프 사람이라도 한 명 민주당에 넘어가서 공천 받고 선거에서 한정우 공격하면서 그 표를 받아오면 김부영 당선되겠구나 하고 누가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네, 올해 4월 8일 네. 김형택 행정사가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분이 김부영 캠프 계셨던 분입니다. 4월 12일 후보님, 김형택 행정사가 후보님. 다른 후보님, 네. 그 김형택 씨라는 분은 제 캠프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분이 네, 있으면 네, 네. 고소 고발해 예, 주십시오. 예, 제가 예, 조사받겠습니다. 수정하십시오. 예. 4월 10일 김형택 행정사가 다른 지지자분들과 함께 당협위원장이 저와 면담하면서 민주당 군수 후보로 나가고 싶다고 돈 대주는 스폰서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남도당 저희 공시민은 오랜 고민 끝에 공천을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인지한 한정우 후보 쪽인지 몰라도 저에게 김영택 측 그리고 김부영 측이 결탁한 증거들이 제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진 사퇴하였고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혹시 후보님은 그 증거가 나타나면 바로 사퇴하시고 그다음에 그 측근들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선처를 호소하면서 그 아까 같이 뭐 꼬리 자르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퇴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제가 잘 지시겠습니까?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사퇴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창녕군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부, 그 6,000원짜리 달력으로도 80만 원 벌금 받습니다. 정말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큰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에게 고발하셔가지고 떳떳하게 제가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부영 후보에게 상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한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후보의 자서전 배포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내용은 이미 우리 김태환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 후보께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관련자들이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태환 후보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후보께서 말씀하신 실체적 진실이 과연 뭔지,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는 누구인지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태환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군정 4년 동안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 끝없이 저를 고소, 고발, 또 음해, 모함, 중상, 묘락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그런 일념으로 묵묵히 저 할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 검찰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그 다음에 각하 결정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 건도 괴를 달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상대 후보
누구가 사주를 해서 투서 넣고 고발한 거 저는 그 배우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 토론에서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후보님, 예, 1분 지났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문제가 아니 아니고 후보님 제가 주도권 토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요. 우리 한정우 후보께서는 역시 제가 예측하는 답변에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하셨고 뭐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방송 토론에 부적합하다라는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우리 후보님 창원지법에 오래 근무하셨죠? 답변하시죠. 근무하셨죠? 네, 이야기하세요. 예. 그 집행관이라 그럽니까? 임기 말년 옛날에 그 뭐 집달관이라고도 하죠. 집행관으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후보께서는 법을 직접 집행하는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까 우리 김 후보가 말씀했다시피 4년 전 2018년에도 달력 6장 배포했다고 기소되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또 자서전을 이렇게 배포했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저희 법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지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자서전 그 배포되면은 사진 나가고 다른 국민들이 읽게 되면 인지도 정도 올라가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먼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선의 피해자가 될까 봐 상당히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한 후보님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절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퇴직하고도 30년간 생을 영위해야 되거든요. 진정으로 조직을 위하고 창녕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환 후보님, 제가 뭐 답변하실? 예. 4년 전 달력 배부 사건은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해왔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달력입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에 유권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치열하게 다투었던 민주당 쪽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때 정권이 저의 자유한국당 정권이 여당이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후보님 제가 제가 주도권 그래서 토론이고 그 답변은 준비됐는데 탄압으로 인해서 김태환 의원이 억울하게 김태환 후보한테 처벌을 받은 겁니다. 네. 지금 주도권을 김부영 후보가 갖고 후보님. 계시니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환 후보께. 네. 자, 마지막으로 한정우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예. 김부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8일 경남시민연대 단체가 밀양시청 앞에서 조혜진 의원 형제 밀실공천 그리고 금품수수 규탄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조혜진 의원의 동생이 약 2년 전부터 창녕 부곡 온천의 모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군수 후보 될 사람, 도의원 할 사람, 군수 후보, 군의원 후보 할 사람들을 만나고 줄 세웠다. 그리고 또 시간만 나면은 음식 향응, 그리고 또 창녕에 있는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한 접대, 이런 부분들 전부 수사 촉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고 지난 연말부터 우리 창녕에는 0153이라는 단어가 떠돌았습니다. 0153. 흔히 이야기하는 공천헌금. 시장 군수는 금액을 가늠할 수 없으니까 0. 153은
도의원은 1억, 군의원은 5천만 원, 또 비례대표는 3천만 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창녕군 내에 파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횡행하게 퍼져 있고 또 앞으로는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간지에 칼럼을 썼습니다.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 하자고. 네. 그런데- 안동 후보님 이제 예, 질문 좀 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런 글을 쓰니까 김부영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자를 선거법 위반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기자의 입을 물리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 기자는 조사를 받고 다시 김부영 후보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및 무고의 죄가 형법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또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가령 김부영 후보가 만에 하나 군수가 되었다. 옳은 걸 쓰는 기자 고발할 거고 바른 이야기하는 국민들 바로 고소 고발하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바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저는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국민이나 기자를 네. 고소 고발한 적 없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 사항에 이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창녕군의 출입기자들이 전부 우리 한 후보님 편이잖아요. 고소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기자를 한번 배반하는 들어보겠습니다. 겁니다. 답변 제 들어보시죠. 답변 한번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거 TV 방송 토론에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밀실 금품 수수 금액을 제시하면서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정말 허위 그게 사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허위 사실을 이렇게 공영방송 토론에서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유감이다. 이게 공직선거법 선거법상 위반의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자를 고소한 건 기다렸다는 다시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정말 괴소문이 떠들었습니다. 후보인 제가 공천 헌금을 받으러 다닌다는 괴소문이 떠들었는데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제가 제가 그 기자한테 대처할 수 됐습니다. 있는 저 주도권 최소한의 질문입니다. 대응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네. 제가 그 칼럼을 봤습니다. S일보 일간지 칼럼을 봤는데 그 내용 어디에도 김 후보를 지칭하는 이니셜 단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소고발을 했죠? 그거는 뭐-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놈 제발 저리니까 저렇게 한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 김부영 후보만 왜 유독 그 기사에 발끈했는지. 답변하시겠는데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창녕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상호 토론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을 넘지 않도록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후보께서도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룰을 다시 한번 제가 사유자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영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립니다. 네, 한정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후보님의 5대 공약에 보니까 농업 6차 융복합 산업지구 유치, 제3세대 스마트팜 활성화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후보님, 농업 6차 융복합 산업지구 유치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김 후보께서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하십시오. 창녕은 농업 중심 지역이고 또
농가 소득의 효자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양파, 마늘, 시베지이고 주산지입니다. 제가 지난 4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후보님, 위원장을 후보님, 제가 만났는데 농촌 거기서 융복합 산업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이고 스마트팜 뭡니까? 산업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이 뭡니까? 그게 도대체? 바로 농업의 6차 산업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건 알고 질문을 하셔야죠. 내가 그것도 모르고 공약을 내그랬겠어요.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4년 임기 다 됐는데 계시다가 양파가 우리 창녕의 시베지이고 우리 창녕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지금 갑자기 선거점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셨습니까?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제가 4년 전 군수하면서 1호 공약이 농가소득 1억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의 노력이죠. 그건. 그래서 전체 농가수의 19.4%가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제가 1억 원 소득을 주장하니까 다른 후보 또 일부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년 만에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뜬하게 해냈습니다. 예, 후보님. 그러면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공약에 농업 6차 융복합 산업지구 그 생산물이 양파입니까? 아니죠. 우리 창녕에서 나는 예. 마늘, 마늘입니다. 양파, 파프리카, 또 풋고추, 오이, 단감 그런 그런 게다 종목 포함돼요. 그런 종목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정말 공약을 제대로 모르고 공약을 하셨다는 게 입증이 되는데요. 우리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는 단일 품목만 그 지역의 특성 있는 생산물 단일 품목만 융복합 산업지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잘못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4년간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 경남의 융복합지구가 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동의 녹차, 16년 함양의 산양 33, 2019년에는 거창의 사과, 우리 지난해 인근에 있는 2021년에는 밀양 딸기지구로 융복합 산업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창원의 당감지구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4년 동안 가만히 계셨다가 방금 쭉 우리 창녕의 특산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딱 해야 가공산업과 포함해서 역사, 문화, 관광 포함해서 융복합 산업이 지정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선택이 되면은 채택이 되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드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그 또 5대 공약에 보니까 지성간민 공감과 소통 행정 이렇게 공약을 하시면서 그 이행방법에 주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후보님 이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뭘 주민투표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융복합 산업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농업의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주 종목을 후보님 내가 설명을 후보님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 종목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우리 주민투표를 위한 소통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네.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네. 행정 업무 중에서 네. 주민의 직접 의견을 물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민투표를 해야 할 사안들이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현재 뭐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니 내용을 앞으로 모르시고 주민투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법상 읍면동 폐치분합, 이동 폐치분합 할 때 주민투표합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저는 주민과 소통하는 지성간민 소통행정에 주민투표를 왜 하는지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정우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는데요. 양 후보에게 좀 같이 되도록이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김부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도의원 8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2016년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
그게 홍준표 도지사 시절 50년 미래 산업으로 우리 창녕군 남지 일원에 그게 정해졌는데 그게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당시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도의원 8년 동안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듣고 싶은데 네.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설명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김부영 후보 도의원 8년 하면서 조례 62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를 4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출신 현재 성낙인 도의원은 4년 동안 공동 발의 213건을 했습니다. 대표 발의 7건을 했습니다. 신용곤 도의원 초선 4년 동안 공동 발의 186건을 했습니다. 대표 발의 5건 했습니다. 그런데 김부영 후보는 도의원 8년 하면서 62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도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나 임무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네. 발의 수가 8년 동안 왜 62건밖에 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공동 발의입니다. 그리고 개인 발의는 8년 동안 4건 했습니다. 2년 만에 1건씩 한 결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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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십시오. 설명해 보세요. 우리 한정우 무소속 후보께서는 의원 생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단순히 조례 발의 건수로 그 의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저는 도의원 되자마자 우리 밀양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서 부산과 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실패했지만. 아무 수치도 없는 거고 됐습니다. 그다음 자, 그러면은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 폐지될 때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한 후보께서 2018년 출마하시기 전에 후보 시절에 아마 낙동강 워터플렉스 재추진 위원회가 만드셨죠. 그렇습니다. 그걸 군수되셨어요. 그거 뭐 하셨습니까? 이미 제가 군수대가 가지고 들어가니까 네. 그 사업은 네. 사업비도 전부 다 회수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때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 대표 발의를 권유관 후보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비 100억, 도비 70억, 군비 100억, 1차 사업으로 270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 8억이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창녕의 지도를 바꿀 그런 거대한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때 도의원들은, 그때 권유관 도의원은 저와 우리 남지 언민들, 창녕 군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을 살려보려고, 저는 군수가 아니고 무명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살려보려고 우리 군민들 단체 만들고 또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행사, 모임, 기자회견, 성토대회 할 때 내 기억으로는 김부영 후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였고요. 후보님, 선거를 앞두고 힘든 일을 추진위원회 만들고 부곡 하와이 재개장 추진위원회 만드셨잖아요. 군수님 되셔가지고 부곡 하와이 재개장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 하셨습니까? 부국민들 상당히 내가 질문하는 네.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네, 주세요. 저 그 순간에도 열심히 우리 경남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 활동했습니다. 그건 예.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네. 8년 동안 조례 발의 4건밖에 안 했어요. 2년에 한 건씩. 그거는 의원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신의원은 그 많은 발의를 했어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김태환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는데요. 가급적 양 후보에게 공평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김부영 후보께 묻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선거 공보물 아마 한 3만 5천 부 정도 배부되는데요.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요한 그 김부영 후보의 공보물이 8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보시면 본인 경력 틀리게 적고 영산을 도천으로 적고 손으로 일일이 고치고 안에 보면 뭐 고속도로 같은 오타도 많고 띄어쓰기 틀린 것도 많습니다. 혹시 검수하셨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이 검수를 못했는데 민원소통위원장을 민간소통위원장 이렇게 오기가 돼버려서 제가 선관위 의뢰를 했습니다. 그 본질을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녹취를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다른 후보가 시비를 걸까봐 일일이 3만 줌을 손으로 다 써서 다시 그렇게 배포했습니다. 네. 예,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치지 않은 뭐 오타도 있고 또 다른 띄어쓰기 틀린 것도 많더라고요. 검수하는데 제가 볼 때는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안 하면 저희 군수 되셔서 6천억 되는 예산 다루면서 얼마나 큰 실을 더 하실 수 있을까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5대 공약서 내는 것도 보면 글자 크기가 그 혼자만 작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13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그리고 김부영 후보님 119 프로젝트 공약 잘 봤습니다. 첫 네. 번째 1위 예. 1조 원 예산 규모 창녕 재정시대 열겠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뜬금없이 기후변화에 강한 창녕 건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우리 창녕이 저는 창녕을 치유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부곡에다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거점 도시는 연기가 안 나는 사업입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창녕의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인구가 나이가 고령화되고 불치병을 앓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우리가 치유 거점 도시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유치하면은 이분들은 여기 숙박하고 치유를 하는 동안에 가만히 병원에 이렇게 치유 그 단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찾고 스포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약에 넣은 겁니다. 네, 한정우 후보께 묻습니다. 공약 안에 여기 공보문 안에 보면 그 중에 24개 중에 하나가 쿠팡, 로켓 배송, 이길 배송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상권 다 죽이는 것 같은데 공약 같은데 본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창녕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국 우리가 만드는 공약은 주민들의 뜻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군수로 수행하고 있는 시간에 또 후보로서 뛰고 있는 시간에 저를 격려해 주러 왔던 많은 청년들이 그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결하는 것도 군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녕의 젊은이들이 도시의 젊은이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정말 하나하나 챙기고 싶습니다. 네, 그 그런 달성군 취지에서 넣었다는 취지. 구지면에 국내 최대 쿠팡 물류센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2,500명 이상 고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공략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밤 10시에 샴푸, 음료수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배달된다. 이런 거 공략하면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슈퍼, 상점, 옷, 신발 가게 다 죽이겠다는 공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누적 적자가 4조 원이 넘습니다. 규모의 경제 만들고 그다음에 가격 올리고 결국에는 상권 다 죽인 다음에 돈 벌겠다는 그런 대기업의 그 의견을 공약으로 적는다는 것에서 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 더 한정우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보면 6천억 정도 되는데요. 공약 보면 50년 미래 창녕 신성장 동력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4년 동안 아마 먹거리 준비를 안 했다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정치꾼이라면 다음 선거 생각해서 멀쩡한 하단 파헤치고 다시 꽃 심고 유권자가 될 분들에게 돈벌이 시켜주고 지역신문사에게 관급, 광고 몰아주면서 돈 주면서 우호적인 기사 많이 쏟아낼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들고 온 것도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창녕의 한 신문입니다. 보면은 한정우 군수, 여기도 한정우 군수, 이거는 광고긴 하고요. 광고. 그리고 한정우 군수. 전부 다 우호적인 기사가 그냥 전면에 전체 다 배치가 됐습니다. 혹시 6천억 예산 중에 저희 예를 들면 이 신문사 창녕신문 한 군데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녕군 예산 중에? 제가 조금 전에 젊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빨리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상품과 판매 루트에 따라서 네. 소비층이 다 다릅니다. 예, 네, 시간이 젊은 다 사람이 하는 됐습니다. 경우도 있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좀 이따 시간 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꼼꼼히 살펴보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정우 후보 1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창녕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을 무시한 공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공천,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제가 그전에는 나가면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든 공천 받아라, 공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가보면은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때 가져오라고 했던 공천, 깨끗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얻은 공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밀실 공천, 자기 사람 심기, 이 공천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치인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심판해 주십시오. 구겨진 우리 창녕 국민의 자존심 세워주십시오. 저 한정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환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창녕 국민 여러분,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두 분과 같이 휩쓸리다 보니 과거 얘기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호 1번 저 김태환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국회의원 지역구 최초로 창녕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은 창녕의 자랑입니다. 4개씩은 50세계 읍면동을 지금 보이는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과 돌면서 열심히 현안 해결에 힘썼습니다. 같이. 그리고 분홍 창녕, 활력, 관광, 복지, 미래 창녕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농업, 경영, 경제를 전공한 사람, 10수년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다진 사람, 창녕에도 이런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김태환은 듣습니다. 김태환은 모십니다. 김태환은 해냅니다. 1번 김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부영 후보 1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 농부인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우리 군민분들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 국민께서는 아슬아슬한 승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그야말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3월 9일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 우리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저 김부영에게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시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우리 창녕군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저 김부영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국민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희 모든 역량, 열정을 총동원해서 창녕 발전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창녕을 새롭게, 우리 국민을 신나게,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한 창녕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회 초청 외 후보자인 기호 5번 무소속 유영식 후보의 방송 연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KBS 애플리케이션 마이케이,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녕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창녕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